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지난 총 10주 동안 세력주 추정매매 검색식을 통해서 함께 매수 신호를 7주, 그리고 떨어지는 거 3주.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검색식을 만드는 거.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매수 신호 만든 거였지만 오늘은 매도 신호. 8강, 9강에서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었죠.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 이렇게 신호가 나왔을 때 종목을 매도 쪽. 그래서 떨어지는 쪽에서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올라가는 쪽에서만 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는 그 앞에 했던 1, 2, 3, 4, 5, 6, 7, 8 9강까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할게요. 오늘 10강의 교육 목표입니다. 오늘 10강의 교육 목표는 만들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세력주 추정 매매 하는 신호 포착하는 걸 만들어서 2,000개 종목에서 내가 어떻게 내 종목을 떨어지는 쪽에 베팅할 건지 올라가는 쪽에 베팅할 건지 혹은 어떤 종목이 오늘 매수하면 위험한지 그런 부분들을 매도 신호를 포착하는 거. 사실은 매수보다 더 쉽습니다. 더 강렬해요, 매도가, 신호가.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거를 단타용으로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20% 지난번에 하루 1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공매도가 20만 주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20% 이상 룰로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검색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앞으로 단타가 아니라 이건 추세용입니다. 추세로 때려먹는 거. 하방 포지션으로 그거 하는 법을 검색기 만드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공매도부터 보죠. 왜냐 지난주에 9강이 공매도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수동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해갖고 공매도 몇 퍼센트 때린 거 데이터를 추출하는 법을 모으는 법을 배웠죠.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그 모아진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공시키는 거예요. 가공을 시킬 때 여러분이 가공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우리가 명령어를 주는 겁니다. 공매도 20% 이상 나온 종목만 한번 골라봐. 이렇게 그럼 실시간으로 계속 골라내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기능을 약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계속 우리가 준 검색 시간에서 추적해가면서 우리도 그 종목을 때려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볼까요? 그래서 조건식 만들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TR 코드 8537. 모든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각 집에 주소가 있듯이 모든 HTS 창 하나하나만 한테는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TR 코드 8537입니다. 8537을 TR 코드를 집어넣으면 이게 떡 뜨죠. 아니면 그냥 종목 검색이라고 쳐도 되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전략 조회를 그동안 하고 종목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왜? 저희가 새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지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자, 그런데 새로 만드는데 백지 상태에 있다고 만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방금까지는 전략 조회였죠. 이번에는 이제 지금 조회하는 거예요?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이죠. 전략 작성을 누르십니다. 조회가 아니라 작성을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 대상 지정, 시세 분석, 매매 마치 여러분들이 HTS에서 관심 종목 조회하고 뭐 보듯이 쭉 리스트가 뜨죠. 여기를 가지고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 시기의 종목만 찾아봐라. 검색을 누르면 얘가 이제 종목이 쫙 뜨는 거잖아요. 2,000개에서.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대신증권 기준입니다. 화면이. 그럼 여러분들은 키움증권을 쓴다. 키움증권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한국투자증권에도 있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미래에셋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디테일한 건 용어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용어가 회사별로 자기들이 쓰는 용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키움증권에 익숙한 분은 지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자, 보겠습니다. 전략 작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저는 이제 대상 지정을 눌러요. 대상 지정. 대상을 지난번에 매수할 때도 지정해 줬죠. 어디에서? 거래소에서만 해라. 코스닥에서만 해라. 범위를 지정해 줘야 컴퓨터는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대상 지정을 했는데 제가 뭘 눌렀어요? 네, 지수 구성 종목을 누르고 코스피 200이라고 했네요. 거래소 혹은 코스피 혹은 코스닥 하면 전체 다죠. 근데 우리는 지금 종목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쪽에 때려 먹는 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질 거를 때려 먹는 거. 그전에는 주식이 올라갈 때만 돈을 벌었어. 그렇죠? 그러면 다른 날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무슨 생각을 해요? 겨울이라 해갖고 작물 재배 안 합니까? 겨울이라 해갖고 애들이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학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죠. 한겨울에도 거기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그렇죠? 네. 그리고 어부는 어때요? 물고기 철이라고 물고기 많이 잡힌다고 한 다 팔고 그다음 가을에는 안 팔아먹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양식장을 만들었죠. 어부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이 떨어진 폭락한다고 해갖고 그러면 안 먹고 살 거냐고요.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비닐하우스 만든 농부처럼 양식장을 만든 어부처럼 네. 방목으로 소, 말 잡아먹던 사람들이 사냥꾼들이 소도 기르잖아요. 사육하고 돼지도 사육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도 떨어지는 쪽으로 주가가 장기 추세 하락 나오더라도 뭔가 계속 내 생업, 이게 전업이다 나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번다. 그걸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대형 종목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가 거래소가 1,800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그중에서 1,600조 원, 즉 90% 이상이 코스피 200 종목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 그러면 600개 종목은 껍데기라는 얘기죠. 자, 이 종목군들 중에서 떨어지는 쪽 주식 선물이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즉 공매도를 기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주식 선물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때려 먹을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 그냥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90%만큼 종목을 내가 때릴 수 있다니까요. 시가총액이 1,800조인데 현재 종합주가지수 2,400, 500 사이에서 그런데 1,600조 원만큼이 주식 선물이 있는 종목이에요. 200개가 다. 그러면 90%에 대해서 내가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해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이 안 좋아서 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률이 안 난다. 돈을 못 번다. 거짓말입니다.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나는 한쪽 팔이밖에 못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죠. 하늘 탓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돈을 버셔야 돼요.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게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주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상 설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수 구성 종목에서 코스피 200 종목에서 때려 먹자. 떨어지는 걸 지금 프로그램 만드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저희가 이걸 정하지 않았죠. 특수한 때만 이렇게 했지. 자, 그런데 그럼 종목을 보니까 200개가 나왔네요. 코스피 200 종목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로부터 나래비를 쭉 한번 세워보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세워봤더니 삼성전자, LG 엔솔 오늘 아침 거예요. 목요일 날. 네.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워봤습니다. 체크하고 검색 눌렀더니 보이시죠? 시가총액 200개 종목이 그대로 뜬 거. 그렇죠? 네. 이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 200개 종목이라고 범위를 정해주고 이 범위 내에서 뭐를 하겠다는 거 이제 그 다음 걸 보는 거죠. 똑같이 그 다음 걸 또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그러니까 쉬워요. 관심 종목 하나씩 넘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을 쭉 나래비를 세워보니까 오늘 체결 강도가 약한 놈들이 많이 빠지네요.
저것만 봐도 어느 정도 체결 강도에 대한 우위성. 거꾸로 매수할 때 저희가 체결 강도 봤잖아요. 높은 놈 선택하는 거. 단타 매매할 땐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공매도. 그래서 어디에 있나 봤더니 투자자별, 외국인, 외국계 회원사, 프로그램 매매, 공매도 대차, 매매 동향. 그렇죠? 인기지표, 대상지표, 시세분석 쭉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매매 동향에 공매도 대차라는 게 있어요. 얘를 버튼을 눌렀더니 그다음 공매도 매매 비중이라고 있습니다. 즉 오늘 거래가 100주가 됐는데 공매도 때린 게 매수나 매도가 몇 주냐. 매도가 몇 퍼센트냐. 퍼센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건 수량으로 보여주는데 퍼센트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새로. 아까 생긴 것처럼. 이걸 딱 아까 방금 공매도 매매 비중을 누르면 이런 창이 딱 떠요.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뭐 0일간, 맨 처음에는 1일간, 그리고 뭐 1%, 0%, 100% 이렇게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0, 0.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이게 아이디어인 거예요. 나는 3일간 누적 거래량 대비, 즉 3일간 100만 주가 거래됐어. 어제 30만 주, 오늘 40만 주, 전날 30만 주. 그런 다음에 3일로 나누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4일로 합시다. 3일로 하니까 33만 주. 그냥 3일로 나눌까요? 그러면 3일로 나누니까 33만 주가 나오네요. 하루에. 그렇죠? 100만 주 중에 그럼 3일 중에 하루는 10만 주, 하루는 5만 주, 다음 날 5만 주. 3일 전체가 100만 주인데 거기서 20% 이상. 그러니까 20만 주 이상. 그래서 100%, 공매도가 다 100%일 수는 없잖아. 근데 20만 주 이상 되는 거, 그리고 100% 이하 되는 거, 범위를 정해준 겁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이 몇 퍼센트? 1%가 아니라 20%. 이해되셨죠? 3일간 전체 100만 주다. 왜 특정 하루만 딱 그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그래서 3일간 누적 100만 주인데 혹은 1000만 주인데 그 가운데 20% 평균. 그런 종목만 골라봐라. 뭐가 공매도 비중이에요. 굉장한 비중입니다. 100만 주인데 20만 주만 매도가 됐어. 근데 공매도야. 혹은 40만 주가 매도되는데 그중에 어찌됐든 총 거래량의 20%가 공매도라는 거는 굉장한 양이에요. 그런 걸만 골라봐라. 이렇게 명령어를 준 겁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언어를 몰라도 내가 그렇게 차트를 보고 명령어, 이런 차트에 이런 특징이, 이런 게 시그널이 잘 나오는구나 해갖고 주는 거예요. 차트를 많이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의 범위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 20일이니까. 거래일수 20일이니까. 거래일수 20일 범위 내에서 특정 3일 중에 한 번이라도 20% 이상 공매도를 때린 흔적이 있는 거를 찾아봐라. 그 종목이, 그런데 만약에 이걸 어떻게 할까요? 60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종목이 더 많이 나오겠지. 60일 중에 3일간 20% 이상 되는 종목을 찾는 거니까. 만약에 10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적게 나오겠지. 20일 중에 3일이 확률이 높잖아. 10일 중에 3일보다. 100일 중에, 근데 100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보통 공매도가 옛날에 때렸던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60일 범위 내로 해주세요. 저는 20일로 그냥 했습니다. 샘플 교육이라고 기준은 잡아준 거죠. 자, 이게 아이디어예요. 다른 게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곧 우리 프로그램의 재산이라는 얘기죠. 이 소스 비중을 맞추는 게. 뭐예요? 떡볶이 떡을, 밀떡을 떴냐, 쌀떡을 떴냐, 고춧가루를, 태양초를 넣었냐, 뭐를 넣었냐, 콜라를 집어넣냐, 생강을 집어넣냐, 떡볶이 소스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그렇죠? 고춧가루를 볶은 다음에, 프라이팬에 한번 볶은 다음에 그때 뭐를 집어넣어서 숙성시키는 거는 고춧가루를 쓸 거냐, 양념장을. 거기다 사골 국물을 집어넣어서 고춧가루 막 해가면서 숙성시킬 거냐, 아니면 오징어, 홍합 이런 물일까, 새우를 뭐 한 거냐. 맛집들만의 다 고유 특징이 있잖아요.
이 배합이 저희들한테는 공매도 20%, 3일간 얘를 이제 20일로 줄 거냐 60일로 줄 거냐에 따라 또 허들이 달라져요. 저희가 지금 제시한 건 표준안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자체가 곧 재산이에요. 요거 그래서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딱 눌렀더니 여기 생겼죠, 지금. 코스피 200 종목에 방금 우리가 조건 준 대로 3일간, 그렇죠? 공매도 비중이 20%. 여기 눌러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목을 찾아봐라. 시가총액 순서대로. 그래서 쭉 찾았더니 몇 개가 떴어요? 34개가 떴네요. 200개 종목 중에서 지난 20일간 범위 내에서 3일간 동안 공매도 비중이 20% 이상 평균 때린 종목을 찾아봐라. 근데 며칠 범위냐? 20일 범위에서. 차트 일별 20개 안에서. 그러니까 한 달이죠. 그 안에서 이런 3일 동안 20% 이상이 한 번이라도 있던 종목을 찾아봐라. 어디에서? 코스피 200 종목에서. 그랬더니 몇 개가 떴어요? 34개.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순서대로 봤더니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을 많이 때려 먹었네. 공매도로. 그러니까 애들은 공매도 때리는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추세로 간다 아니다? 추세는 없다고 보는 거야, 한국은. 올라온 종목을 때려 먹는다는 거야.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이게 이제 리얼리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10시 12분입니다. HTS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계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10시 12분 22초네요. 그 시간대 검색을 눌렀어요. 방금처럼 코스피 200에서 똑같은 공매도 20% 종목을 찾아봐라 하고 검색을 눌렀더니 종목이 34개로 이 시간에는 바뀌었어요. 아까는 36개였죠. 왜? 종목이 계속 지가 움직이는 겁니다. 발굴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34개네요. 보니까 아까는 몇 개였지? 36개였나? 아, 똑같네요. 34개. 다행히 빨리빨리 이거 캡처를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한 거예요. 장중에. 자, 그랬더니 그 중에서 아까는 시가총액 순서대로 세웠죠. 이번에는 어떻게 세웠어요? 이쪽 중심으로 세웠죠. 체결 강도 중심으로. 체결 강도가 약한 거부터 나열해봐라. 종목은 똑같은데 아까는 시가총액 순서대로 해봤고 얘는 신한지주부터는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워봤고 지금 거는 어떤 거예요? 체결 강도가 약한 거를 나래비를 세워봐라. 했더니 체결 강도가 전날 대비 이거밖에 안 돼. 39, 46, 55, 39예요. 누가? 현대그린푸드. 46 SKC. 자, 볼까요? 공매도 많이 때렸다고 해가지고 다 종목이 빠지는 거 아니죠? 마이너스 난 게 3개. 여기서 플러스 0.5. 오늘 아침에 주가 폭등 나왔을 때문에 급등 나왔을 타이밍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3개나 마이너스예요. 아까 그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보면 마이너스가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세운 겁니다. 여기는 여기도 3개가 마이너스네요. 롯데케미칼, 금융지주, SK바이오사이언스 대형 종목군들 순서대로. 자, 근데 체결 강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요것만 봐서 그런데 이 종목을 34개를 쫙 다 보면은 어떻게 본다면 이 체결 강도가 약한 놈이 마이너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떨어지는 놈, 주가가 떨어지는 놈을 공매도를 때려 먹자는 거죠. 이 두 개의 상관계수를 보는 겁니다. 체결 강도가 약한 놈이 마이너스 장중에도 단기도 마이너스 날 확률이 높더라. 체결 강도가 센 놈은 공매도를 똑같이 20% 이상 때려먹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올라갈 확률이 높더라. 체결 강도가 약한 쪽을 가급적 골라보는 겁니다. 확률이 높아요. 실제 아래쪽으로 쭉 리스트를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검색기를 제가 다 공유해 드립니다.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다 공유되잖아요. 공유하는 방법 강의매들 다 있잖아요.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1강부터 해서 그러면 돌려보시면 돼요. 올라가는 거 이미 다 받으셨고 떨어지는 쪽.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은 공매도는 이제 추세잖아요. 종목을 추세로 때려먹는 거예요. 반도체면 반도체, 바이오면 바이오, 카카오면 카카오. 네, 계속 그것만 패는 겁니다. 추세로.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하고는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은 매수를 하더라도 추세로 먹더라도 매도만큼은 단타를 또 치는 게 더 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단기 매매를 좀 권해드립니다. 매도는 단타.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동안 RSI 올라가는 신호 배웠잖아요. 오늘은 떨어지는 신호 쪽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대상 지정하는 것부터 해서 이번에는 RSI를 아까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누르면 매수 신호할 때 했기 때문에 이거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누르면 이런 게 떠요. 이런 화면이 뜨는데 숫자가 좀 다르게 뜹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조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돌파가 있습니다. 범위, 값 비교 RSI에 대해서 그 선비교 추세 반전. 왜 단타를 위해서 오늘 RSI 매수 지표 했던 방식에서 매도 지표, 하방을 위해서 매도 신호를 RSI를 지금 끄집어온 겁니다.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까지 보신 분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는지. 자, 거기에서 뭐를 누르냐? 선돌파를 눌러요. RSI를 불러온 다음에 아까처럼 하나 집어 신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선돌파를 누르고 기간은 똑같이 10일, 시그널은 7일.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은 매수할 때는 뭐였습니까? 하향이었어요? 상향이었어요? 상향 돌파였죠. 매수 신호 잡아낼 때는 2,000개 종목에서. 오늘은 뭐예요? 떨어지는 쪽 공매도 때려 먹을 걸 주식 선물 매도 때릴 거를 지금 저희가 선택하는 거죠. 하향으로 체크해 줍니다. 여기 버튼을 딱 누르면 상향, 하향 이렇게 나오는데 하향이잖아요. RSI 지표가 데드크로스 나는 것을 프로그램 명령을 주는 거예요. 검색식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만드는 겁니다. 저하고. 프로그램 명령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검색 범위는 1로 합니다. 검색 기준은 0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야, 종목이 어제 하루, 오늘 하루 돌파 나온 걸 찾아라. 종목이 몇 개 없겠는데? 맞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러면 나는 조금 더 범위를 더 넓혀주고 싶어. 그러면 얘를 3이나 5로 바꿔주면 종목이 확 늘어납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누르면 하나, 프로그램에 하나 생긴 거예요. 코스피 200 종목에서 공매도 많은 종목 중에서 RSI가 하향 돌파 나온 종목을 찾아라. 프로그램에 하나 더 얹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얹어요. RSI를 또 불러와서 자, RSI 지표가 70 이상에서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50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까는 선돌파였죠. 이번에는 값비교를 누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찾을 수 있느냐? 못 찾습니다. 왜 못 찾느냐? 보조지표가 140개예요. 키움을 중심으로 보면. 140개 중에서 뭐를 찾아야 될지 모르죠. 그 가운데 RSI 지표를 하나 찾았어요. RSI 지표 프로그램을 누르는데 그중에서 1, 2, 3, 4, 5, 6, 7 대표적인 것만 추린 것만 7개예요. 140개 곱하기 7 상향 돌파냐 하향 돌파냐 곱하기 2 기간을 10일로 줄 거냐 7일로 줄 거냐 이 조합만 해도 몇백 개입니다. 100개. 그러면 벌써 확률 변수가 몇십만 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로또예요. 이걸 어떻게 찾겠어요? 지금 보실 때는 그냥 하루 이틀에 찾아진 것 같죠? 10도 7도. 네. 한 3년 걸립니다.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오실레이터가 맞는지 스타캐스틱이 맞는지 일목균형표가 맞는지 그런 변수를 뭘로 줘야 될지. 이게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이 방송이 그냥 지금 소파에 누워서 보시거나 누워서 TV 보거나 그냥 하품해서 보실 수 있지만 어차피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20년 전에 HTS 아무도 어른들은 안 깔았어요. 야, 전화하면 내가 주문되면 되는데 HTS를 왜 깔아? 외국인 매매를 내가 뭘 알아야 돼? 알 필요가 뭐 있어? 야,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이게 미래예요, 근데. 이 조건식만 주고 네가 지금부터 알아서 종목 매매해 버튼만 눌러주면
프로그램이 스스로 자동 매매합니다. 제 거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이 와중에도 지금 컴퓨터가 혼자 매매할 수 저는 해놨어요. 비교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잠을 잘 때도 돈을 벌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게 미래예요, 여러분의.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찾은 이 소스를 지금 방송에서 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한 가치를 제가 주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주는 건지. 왜? 마지막 강의잖아요. 마지막 강의잖아요. 오늘이 10강 마지막 강의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분은 자기가 가진 의술을 가지고 덕을 베풉니다. 그렇죠? 어떤 식당 하시는 분들은 노인분들한테 1,000원만 받는 분도 있어요. 안 받았는데 안 받으면 그분들이 자존심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식당 하는 걸로 그러니까 베푸는 것도 아니죠. 그분들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저는 뭘로 할까요? 이런 걸로 더불어 살아야지.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막상 이런 걸 준비해 보신 분들은 지금 이 가치가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자, 이 샘플을 잘 고셔갖고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나는 50으로 준다, 나는 70으로 준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1일 기준으로 5분봉. 5일 이내에서 찾아봐라는 거죠. 뭐가? 데드크로스 난 종목인데 RSI가 50 이상에서 꼬꾸라진 거. 70으로 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은 기준값만 줬습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뭔가 기준안을 제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개 종목 중에서 RSI 지표가 데드크로스 난 종목을 찾아라. 그런데 어떤 데드크로스냐? 50 이상에서 꼬꾸라지는 거. 그리고 5일 안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걸 찾아봐 했더니 몇 개를 찾았어요? 9개 찾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침 9시에 9시 땡 장이 열리면 버튼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검색시키고 버튼 탁 누르면 종목이 탁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아침에 시가에 다 보합이었네. 어떤 건 플러스였고. 여기서 뭐 때려 먹을까? 주식 선물 있는 걸로 아무거나 하나 때려도 오늘 1%에서 2% 먹었네요. 주식 선물이에요. 주식으로 따지면 5% 먹은 거야. 이해되셨죠? 오늘 종합이 플러스 급등하는 날인데도 이거잖아요. 떨어지는 날은 5% 10%씩 떨어져요. 종목이. 이거 할 줄 알면 주식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예요. 자동으로 매매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GPT 이거는 굉장히 제가 하는 방식은 원시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 GPT한테 제가 학습을 시켜서 이걸 만들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그걸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방금은 RSI를 줬죠. 근데 우리는 RSI로 지금 하향 돌파 신호를 찾았는데 8개 찾았죠. 거기에 뭐를 하나 보태봅니까? 그렇죠. 공매도 20% 아까 한 거. 추세로 떨어지는 걸 한번 두 개를 조합했어요. 제가 여기. 코스피 200에서 공매도 20%, 그다음에 RSI 하향 신호 나오는 거 조합했더니 RS에서 8개 나왔던 거에서 지금 공매도 20% 종목 중에서 그런 신호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딱 하나 나왔어요. 몇 시에? 10시 5분에. 10시 5분 33초.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시간 순서대로 하기에는 이게 캡처를 저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탁탁탁탁 뜨면 좋은데 그게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이 신호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동안에 종목이 또 바뀌어. 그럼 캡처 뜯다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또 불러오고 하다 보면 금방 가.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 샘플링 결론을 딱 해놓고 방금 만든 과정을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SKC네요.
SKC가 추세 폭락 종목이기도 하지만 단기로도 매도 종목이다라는 것을 2023년 2월 23일 10시 5분에 그렇게 떴네요. 왜? 공매도 추세에다가 단타로도 매도 종목이니까. 이해되셨죠? 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매주 일요일 날 밤 10시에 공개 방송을 해요. 무료입니다. 유튜브 박한샘의 야간 수업 그리고 한국경제TV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그냥 들으실 수 있어요. 이런 검색식 활용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건식 작성 순서를 이해한다. 스스로 하방 신호,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 거기다가 RSI 신호 종목을 통해서 그렇죠? 단타에 활용할 수 있다. 공매도 20%를 이용해서 추세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종목을 아까처럼 극히 희박하게 하나가 나왔다.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극히 희박합니다. 잠깐 더 없어지기도 해요. 왜? RSI가 계속 움직이니까 단타가.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걸로 완전히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도 떨어져도 무섭지 않아요, 시장이. 오히려 많이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네. 많이 먹여주잖아. 그래서 주식 떨어지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즐겁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다.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비닐하우스 갖고 있다. 그렇죠? 네. 하늘에서 비 안 내려도 된다. 나는 펌프로 물 끌어올리면 된다. 마인드를 바꾸세요. 그러면 시장에서 돈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번째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